질병관리청에서 권장하는 건강을 위한 적정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실내 습도는 40에서 50%입니다. 난방으로 실내 온도를 높이면 상대 습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낮은 습도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가습기로 습도를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바닥 온돌 난방은 우리나라에 지어진 모든 집에 사용되었습니다. 약 10여 년 전부터 집 짓기에서 단열 성능이 강조되고 법적으로도 꾸준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단열 성능과 바닥 온돌 난방의 상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패시브하우스처럼 높은 수준의 단열주택에서 발생하는 바닥 온돌 난방의 문제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패시브하우스에 바닥 온돌 난방이 적용된 두 개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집을 지어서 3.8리터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받고 실거주 경험에 대하여 쓰신 글입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을 요약하면 첫 번째, 보일러 실내 온도 지정 방식으로 20도로 설정하니 실내 온도는 적정하나 바닥이 차가웠고, 두 번째로 난방 온수 지정 방식 최소 온도인 40도로 가동하면 실내 온도가 25도 정도 되어 너무 더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두 방식 모두 쾌적하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이 시렵거나 실내 온도가 높다고 느껴지거나 두 가지 방식 모두 쾌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쾌적하게 느끼는 공기의 온도는 21도에서 23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발바닥에 그 정도의 온도는 차가워서 불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5도의 물로 샤워를 하면 차가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노원 이지하우스에 관한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완벽에 가까운 단열과 지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제로에너지를 목표로 지어진 공동주택입니다. 여름철 26도, 겨울철 20도를 목표로 에너지 절약형 주택으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겨울철 방바닥 온도 20도는 바닥이 차갑다는 것입니다. 결국 온돌에 익숙한 주민들이 바닥을 뜨끈하게 데우려다가 전기요금 문제로 바닥에 카펫을 까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기사에 쓰여 있습니다. 두 개의 사례를 정리하자면 아주 단열이 잘 된 집에서는 발이 따뜻할 정도로 난방을 하면 실내 온도가 덥고, 실내 공기 온도가 쾌적할 땐 발이 시렵다는 것입니다. 신체의 쾌적함에 상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원숭이들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아주 행복해 합니다. 사람의 피부가 시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뇌에서 과도한 열 손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인 남자의 1일 권장 섭취 열량은 1800kcal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루에 1800kcal의 열량이 몸에서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섭취한 열량은 하루 동안 피부를 통해 적당한 속도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열이 방출되는 속도가 빨라도 느려도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적당한 속도로 열량이 빠져나갈 때 쾌적하다고 느끼지만 반대로 너무 빠르거나 느리면 몸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신체의 열 손실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얼굴과 손은 공기와 접촉을 하고 있고 발은 몰타리에 깔린 마룻바닥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열 전도율이 높은 몰타리 마룻바닥과 접촉하는 발은 열 손실 속도가 빨라서 발바닥에서 고통신호, 즉 발이 시리다는 느낌을 뇌에 전달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처럼 시림의 정도는 접촉하는 물질의 열 전도율과 관계가 있습니다. 추울 때 공기와 나무, 돌, 무엇을 만졌을 때 시릴까요? 공기는 열 전도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인간의 피부는 진화하면서 공기의 열 전도율에 적응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발이 안 시릴 것 같긴 합니다. 열 전도율이 높을수록 만졌을 때 손이 더 시린 이유는 접촉한 물질이 손바닥의 열을 빨리 뒤로 빼돌리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내부에서 빠른 속도로 열을 옮기는 능력이 열 전도율입니다. 대표적인 건축 재료의 열 전도율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만졌을 때 더 차갑게 느껴지는 물질들이 실제로 열 전도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이 시렵지 않은 바닥을 원한다면 열 전도율이 낮은 재료로 바닥 마감재를 쓰면 됩니다.
발이 안 시려우려고 단열재에 가까운 마감재를 쓰면 그림과 같이 단열재 사이에 난방층이 존재하게 됩니다. 난방 온기가 내부 공기를 덮여야 하는데 단열재가 막고 있어서 난방 속도가 매우 느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방이 따뜻해지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의 사례에 대한 저희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닥 온돌 난방 방식의 작동 원리를 이야기하면, 옛날에 단열이 잘 안 되었던 집에서 불을 피워 공기를 데우면 열을 품은 공기는 금세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땐 집의 기밀성이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을 피울 때 돌을 데우면 불이 꺼져도 돌은 식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처럼 바닥 온돌 방식은 몰탈의 큰 추결 성질을 잘 이용한 것입니다. 옛날의 단열이 부족한 집에서는 바닥에 추결된 열이 내부 공기를 데우고 과하게 공급된 열은 쉽게 배출될 수 있었습니다. 외부로 적절한 속도로 방출이 되었기 때문에 쾌적한 실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온도의 조절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단열이 잘 된 집에서는 추결된 열이 집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내부에 누적이 됩니다. 과하게 생성된 열이 자연적으로 배출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바닥을 40도로 데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닥 온돌의 또 다른 단점은 난방하기 애매한 계절이 문제입니다. 봄 혹은 가을에 보일러를 안 떼도 내부 공기가 22도일 때 당연히 몰탈 바닥도 22도이기 때문에 발은 시렵습니다. 이런 때는 추워서가 아니라 발이 시려서 보일러를 떼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밀, 단열이 잘 된 집에서 방바닥의 온도와 실내 온도는 같다. 실내 온도는 20도이어야 한다. 그럼 바닥이 20도이어야 한다. 그러면 발이 시리다. 결론은 기밀과 단열이 잘 된 집의 바닥 온돌 난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입니다.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다행인 것은 바닥 온돌 난방의 시공, 운전 비용이 높아서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때 비용적인 제약이 적습니다. 저는 내돈내짓 할 때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바닥 난방 안 했다가 추워서 골병 들까봐 겁도 났었습니다. 나야 내가 잘못한 거니까 참으면 되는데 다른 식구의 비난이 겁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연료비 걱정에 보일러를 안 떼는 것을 잘 알기에, 저의 성향상 저도 그럴 것이 분명하기에 바닥 난방 포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펜코일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영상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발바닥 시림을 막기 위해 시도한 바닥 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 온돌 난방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바닥 몰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난방을 하지 않은 바닥 몰탈은 차가운 돌일 뿐입니다. 첫 번째, 내돈내짓 할 때 바닥 시공 사진입니다. 바닥을 목조주택의 벽처럼 각재 사이에 스티로폼으로 단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룻바닥을 시공하였습니다. 결과는 겨울에 방석을 깔고 앉으면 엉덩이가 시리지 않았습니다. 앉아있다 보면 따뜻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겨울에 건축 현장에서 스티로폼 단열재 위에 눕거나 앉아본 사람들은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내돈내짓 사진입니다. OSB 위에 빈틈없이 오직 스티로폼만 깔고 그 위에 각재를 놓아 통기 공간을 주고 마룻바닥을 시공하였습니다. 처음의 방법과 비교하면 통으로 단열을 하니 단열성이 좋은데 게다가 시공도 쉬웠습니다. 각재로 인해 단열층이 끊기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론은 발이 안 시렵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경이 안 쓰인다는 것입니다. 따뜻하다는 느낌도 없지만 시리다는 느낌도 없습니다. 마룻바닥 바탕이 몰탈일 때와 단열재일 때 어느 것이 더 발을 시리게 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